안녕하십니까. 25일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2심 선고가 있었죠. 근데 제가 짤막하게 소식만 알려드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박 대통령 관련 탄핵 이런 부분 그리고 모든 것은 정치가 바로 서고 이 사법부가 바로 섰을 때 그때 전부 다시 평가를 받을 사안들이에요. 지금 선고를 때리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또 정치인들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 모두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평가를 다시 받아봐야 됩니다. 원래 사법부가 다른 정치판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사법부는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법치국하고 그래도 선진국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아직은 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4차 방문 이것을 저지했습니다. 비핵화 진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오늘 취소를 했는데요. 오늘 전반부는 한국, 대만, 북한, 중국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국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한국의 모든 내부 실정 사정은 북한에서 상세하게 내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은 대만의 내부 실정 사정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한국, 북한의 내부 실정을 현미경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또한 미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국방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는 미북 간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제 국방 이야기예요. 전체 흐름은 한국, 북한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런 분단국가다 이런 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만, 중국도 분단국가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 국가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 그래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분단국가거든요. 이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대만 총통 차이 잉원 여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16년 이제 취임을 하고부터는 대만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막 경계하기 시작하고 있으면서 지금에는 이제 친미적으로 굉장히 움직이고 미국에서 최신 무기들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까지는 중국 하나의 중국이 동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하고 약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신무기를 대만에 공급을 하질 않았어요. 또 팔면 중국에서 난리 치니까 미국의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그런 자세를 취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는 하나의 중국이 뭐야 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중국을 다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거슬릴 때마다 대만하고 손을 잡을 듯이 대만에 신무기를 공급할 듯이 자꾸 그러지요. 또 실제로 무기를 팔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중국은 이제 신경이 이제 곤두섭니다. 그래도 중국이 현재 대북 제재 이 부분에 펑크를 내고 협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에 신경이 곤두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를 활용한 게 대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만에 막 무기를 팔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이 기회에 신무기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미국산 첨단 무기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F-35도 구입하겠다 뭐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 전체 국민들이 친중파와 반중파로 갈려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친중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하고 반중해야 된다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알력이 크다는 거예요. 대만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대만도 총통실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이고 검찰이고 어느 기관 할 거 없이 그렇게 다 나눠져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중국에서 포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알아서 다 정보 제공해 줄 테니까요. 구석구석에서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 전에 많이 적대시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게 덜했는데 그 다음에 한 20년 화해를 하니 뭐니 왕래를 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리스트가 넘어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전에 대만이 애써서 그렇게 중국에 심어놓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휴민트가 대거 또 적발돼서 체포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질세라 대만 당국도 역시 중국 측에 협조한
대만 내의 그런 자생 간첩이랄까 포섭된 그 간첩들을 대거 또 소탕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그냥 정보가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포섭이 쉽게 돼요. 의식구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운명적으로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우리 국민들 뭐 대만처럼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도 절대적으로 한국은 한국이고 북한이면 북한이다 하고 이 자주 안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국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북한하고 한국은 같은 민족 통일해야 돼 우리끼리 또 이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 일상 아닙니까? 또 당연히 뭐 다 그런 거고요. 그러나 학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무슨 운동이다 노조다 민주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사상이 상당히 이제 침부가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데 매료되고 신봉하고 또 절대성을 거기다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정통성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정통성이 없다 하고 부정을 하고 이런 깊은 뿌리 깊은 그 사상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다 지금은 다 각계의 각층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월이 변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변했다 전향됐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지금 의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언행 이런 일체 부분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여전히 북한 문제만 나오면 쌍수를 들고 북한을 비호하고 또 한국에서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면 그건 또 쌍수를 들고 막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 북한을 못 도와줘서 또 노심초사하고 그런 게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주요 직책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그 자기의 마음의 신념은 신념이고 국가 안보는 안보고 나라의 기밀은 기밀이다 이라고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기밀 엄수하고 한국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쓸까요? 아니면은 북한 쪽에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 할까요?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극비 정보를 하는 거 그건 나무나겠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대만도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신 무기를 팔 때 한국에 팔 때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무기의 그 비밀 코드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군이 대북 정보 아주 중요한 거 주변의 중요한 정보를 미국에서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정보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또 실력이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어떤 건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건 안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미연합사는 북한하고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작전계획을 세웁니다. 작게 해가지고 세우는데 이런 그 작전계획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또 북한에서 해킹해서 털렸니 그런 소식이 막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해킹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털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대비가 문제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또 누군가 내부 협조자가 있으면 더 털리기 쉬운 것이고 또 그 관계자들이 보안의식이 약해가지고 USB 여기저기 들고 갔다 꼽고 하다가 그렇게 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털린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 애써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조그만 것을 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시 다 폐기하고 새로 수립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북한은 한국의 내부 실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상세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한국이나 북한의 모든 그 내부 실상을 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차이잉원 총통이 들어서고부터 자주 독립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막 들고 하니까
중국도 지금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대만 인근 해역에 막 군함을 동원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란 나라도 딱합니다.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최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동맹 상태도 아닙니다. 대만은. 그런데 이제야 올해 대만 국방비는 GDP 대비 2.05%입니다. 이런 수준인데요. 지금 심화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면 이거 아주 적은 거죠. 그런데 그 전에 3%일 때도 있었습니다. GDP 대비 3%일 때. 전 총통의 전임이 이제 마인주 총통. 이 사람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되었다. 양국 긴장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을 줄이자 하고는 2%대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결정한 것이 대만군을 징병지에서 모병지로 바꾼다. 완전 모병지로 바꾼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실제 대만군은 완전 모병지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 전에 마잉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2.05% 가지고 거기다 모병제 해가지고 인건비 월급 막 줘가면서 과연 자주독립 그 군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중국하고 대만은 국방비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0년, 25년 동안에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대만군은 그동안에 찌그러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찌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오히려 중국군보다 대만군이 더 강하지 않냐 이런 소리 들었어요. 물론 핵한테는 안 되지만 핵을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중국군 실력으로는 대만을 점령할 수 없다. 그때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적으로 훨씬 우수했으니까요. 그러던 대만군인데 대비를 안 하고 그와 같이 세월아 내월을 하다 보니까는 질적으로도 훨씬 못해요. 이제는 중국군보다 뭐 양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GDP 그나마도 GDP 대비 2.05% 가지고 이거 과연 자주국방을 이루게 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참고로 GDP 대비 세계 각국 국방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험지역, 전투지역, 주변에 전쟁이 날 우려가 있는 곳, 거기 이제 중동 쪽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GDP 대비 6% 이상, 11% 막 이와 같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국방에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GDP 대비 4.3%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알려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국방비가 있기 때문에 한 4% 이렇게 2배 정도 보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있기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방비 GDP 대비 2% 이런 거 적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아직 3%가 안 됩니다. 한국도 2.6%, 5% 이런 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곧 3% 선에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어요. 한국이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기서 국방비 지출이 그 정도지 그렇지 않다면은요 4%대로 올라가야 돼요. 4%대로. 거기다가 징병제 아니고 모병제를 강화한다면 더 올라가야 될 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루 이틀에 바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대만은 방어 못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도와주겠다 할 수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규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중국이 점령해가지고 끝내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인정하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은 언제든지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GDP 2% 되겠습니까? 적어도 대만 같은 경우는 4%, 5%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방이 대비가 그나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보면은 국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과연 대만이 자주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현재 총통도 깐에는 열심히 자주 독립해 보겠다고
국방을 강화하겠다 하겠지만은 또 중국 정보 당국에서요 또 슬슬 대만에 여기저기 요인을 움직이고 여론을 움직이고 등등 해가지고 또 이 총통 낙마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공작을 해가지고요. 이런 이제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난관을 뚫고 대만이 자주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냐, 상당히 저 상태로 미지수다는 것이죠. 군사력에서 차이가 날 때는 가장 쉽게 저렴하게 메꾸는 방법이 핵무장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이 핵무장 해버린다 하면은 대만의 독립은 보장되는 것이죠. 물론 핵무장을 해도 경제가 무너지고 내부가 균열이 나면은 그것도 하기가 소용이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북한의 핵무장 그 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잖아요. 지금 북한 비핵화라고 난리인데 비핵화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국이 핵무장 해버린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해결 방법으로는. 그런데 한국이나 대만이나 핵무장이 어렵죠. 왜 그러냐? 자, 대만에서 핵무장을 시도한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극비리의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만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금방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안 빠르면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만 같은 나라 어차피 이 나라 저 나라 다 단교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나라를 지켜서 만들어서 비밀리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금방 여기저기서 찔러가지고 미국으로 중국으로 정보 다 넘겨버릴 거예요. 괜히 핵무장 실제로 시도하다가 중국군이 바로 쳐들어와서 끝장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시도도 못해. 새나가 버리니까 비밀이.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극비리에 한 5개월 6개월만 애를 쓰면은 핵무장 해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밀 금방 새나가 버릴 거예요. 한국도 북한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어디로 이래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 전부 핵무장을 요구하고 원하고 그러면은 정치권도 핵무장하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대만이 친중파 반중파 이러고 있는데 핵무장 하겠다면 친중파가 찬성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핵무장 시도를 한다면은 친북파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슷해요 지금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다행히 중국이 좀 이리저리 힘이 약화되고 분열되고 안에서 자기들 챙기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은 그 기회를 타고 바로 대만이 빨리빨리 성장을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위험을 벗어나겠지만 지금 상태로 가지고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북한이나 한국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한국을 그만큼 정보력에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저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이 교란당해가지고 한국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나. 한국 내에 북한에 협조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이 결단 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물론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내부가 단결만 한다면야 힘은 넘치고 넘치죠. 한국 내부가 단결하고 방향을 정해서 나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한국 내부가 대만처럼 쪼개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못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선상도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 현실은. 왜냐하면 한국 내부 힘이 있는데도 쪼개져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댈 수 있는 곳은 미국인데 미국은 한국의 그 내부 실정이라든가 북한의 내부 실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내부가 지금 현재 이런데 왜 미국이 가만히 있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를 한 틀에 놓고 이렇게 전략을 집행해 가는 것이지 딱 한국만 가지고 아니면 북한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핵무장이니 뭐니 하는 게 어디 북한만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거 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국하고 또 그런 서로 당사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북한만 눌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중국도 같이 눌러야 되고 뭐 그렇다고 거기만 해서 됩니까? 한국 내부도 챙겨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해결하려면 한국 내부도 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전략 차원에서 쭉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손을 떼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걱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 안 뗍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월남이나 한국하고 이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지만은 지리적으로 과거 월남의 지리하고 한국의 위치는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위에 북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위치에 한국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 편에 두느냐 미국 편에서 떠나보내느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본 안보도 위험해지고 대만도 무너지기 쉽고 태평양 전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포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국이 무너지도록 놔두냐? 그렇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험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북한 핵무장 이런 걸 해체시키는 것도 미국이 이제 모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절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패권국가. 그런데도 군사력 강화 이 부분에서 잠시도 쉬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한다고 뭐 미북 대화한다고 하면서 그 조금 긴장이 풀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미군은 한쪽에서 전략 기동을 하고 계속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군도 그렇게 하겠죠. 하겠지만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막 풀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뭐 지피를 철수한다 하고 뭔가 그냥 이 군이 뭐 한 발 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권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기강이 좀 흐트러지니 많이 이제 그런 말들이 그전부터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 하에서 군이 장교부터 사병까지 정신이 흐트러지면 이거는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군은 군대로 간다는 거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근데 우리는 정치하고 군이 같이 가버려요. 정치권이 좀 풀어지면 군도 풀어지는 것 같아요. 군이란 게 뭡니까?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군은 또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보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이 있는 겁니다. 정치가 풀어져도 군은 풀어지면 안 되죠.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조그맣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도 더 준비를. 그래서 지금도 우주군을 창설하겠다 이런 거예요. 우주군. 우주에서 압도해버리겠다 이거죠. 우주에서.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러시아니 중국이 거기 돈을 엄청 더 투자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건 전략을 좀 쓰는 거 아니냐. 네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이제 붕괴됐잖아요. 그 전략을 쓰는 거 아니니까 싶어요. 이제 군사비로도 압도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병력으로 충전돼 있다. 법안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군 규모 및 병력 증강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우리의 핵무기에 쓰고 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됐든 듬직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최강대국의 정신세계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이 북한하고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미북 간에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 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종종 자기 치하를 할 때 그런 말 하죠. 핵전쟁 날 것을 막았다고. 그러면 좀 어떤 품 같은데 실제로 핵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 단추를 누를 시간만 줘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술핵, 그리고 미국에서 공격할 때 주 목표물이 어디냐면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차량으로 미사일을 싣고 실시간으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순간에 쏘아 올리는 게 이동식 발사대죠. 그건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쏠지를 알 수가 없죠. 계속 이동하면서 쏘니까 이것이 가장 이제 골칫덩어리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미국에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사일이 발사될 때 사전에 폭파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를 쏘는 그런 무기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 하나가 빠지고 있네. 뭡니까? 그거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 이거는 어떻게 잡을까요? 그 방식은 잠수함이 있는 항구 밖에서 물속에서 핵잠수함이 오래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작전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격침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그 드넓은 바다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오면 그때는 발견할까, 그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일단은 가장 무서운 게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핵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잡는 것이 미국에 이미 다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제 공격용으로 지하 요새가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죠. 그 지하 요새를 파괴해야 됩니다.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데는 재래식 무기, 지하 간통탄 이런 것도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전술핵을 장착한 지하 간통탄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파괴하는 전술핵 폭탄은 지금 최신 개발 중이고 시험을 해 마친 것이 B61-12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완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이것도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폭탄이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 구형이 B61이 있는데요. 이 구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핵 폭탄은 이제 어떤 점이 장점인가 하면은 그 무게가 재래식 지하 간통탄에 비해서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폭격이 아니라도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더 크죠. 폭탄 그 폭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깊이 들어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무기가 바로 전술핵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능 걱정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전략핵입니다. 전략핵은 수십 메가톤, 이와 같은 전략핵은 폭발하면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전술핵은 한마디로 쪽집게 공격이에요. 신형 폭탄은 오차 범위가 30m라고 합니다. 30m면 굉장히 정밀한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하 요새가 많이 있지만은 아주 깊은 곳은 이 전술핵 폭탄으로 거뜬히 파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격하고 그리고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면 반드시 이 전술핵이 사용될 것이다 겁니다.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은 또 거기 해당되는 무기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폭탄 스톰 브레이커. 이것은 이제 전투기에서 이제 발사하는 것인데요. 동시 다발 발사해 가지고 여러 목표를 괴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곳에는 216발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216발이 각각의 목표를 정확하게 별도로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것이 완성돼 버린다면은 동시다발로 이동식 발사대를 한꺼번에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톰 브레이커는 이제 유효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는 73km까지가 유효 발사다 이거죠. 유효 사거리. 그리고 고정 물체는 110km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B2 스텔스기가 3대에서 4대 정도 B2기가 뜬다면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실린 미사일이 이제 800기가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식 발사대는 200여 기. 그럼 그 외에 고정 목표물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기파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챔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스텔스 미사일인데요. B-52기가 저 1000km 밖에서 나르면서 거기서 이걸 발사하게 되면은 이 미사일이 적지 상공을 비행하면서 목표물에 전자기파를 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자기파를 맞은 탄도미사일, 사격 통제장치 이런 것이 이제 파괴되면서 폭파되거나 날아가다가 추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 무기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챔프 미사일 이제 사거리는 얼마냐 그런 거는 아직 이제 그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챔프 미사일 한 발이 목표물 100여 군데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방태세는 그와 같다. 그런데 일반 나라는 평화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은 거의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 예가 독일인데 독일 하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까? 2차 대전의 그 주역이고요. 그런데 동서독 통일이 되고 나서 평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 국방 부분이 소홀하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요즘도 국방비 GDP 대비 1% 쓰고 있어요. 이게 또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징병제에다가 모병제인데 국방비 GDP 대비 1% 사용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이 한계가 오니까 인건비 지출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고 장비를 보수하고 수선하고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는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이 이제 보도한 건데요. 이제 군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주력 전투기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그런데 128대 중에 단지 4대만이 정상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린 도대체 믿겨지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전투기 날개 센서에 결함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뭐 부품 결함 등등등 이게 보충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탈이 나면 즉각 부품 조달이 되고 보충하고 또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날아다니고 전투할 수 있는 것은 4대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레오파드 2 이제 전차 총 240대 중에 90대만 가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90대에도 포탑에 균열이 있다 뭐한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실전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서도 또 몇 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전에 모병제 하기 전에 그 전에는 4000대까지도 움직일 때가 있었다 이거죠. 전차를. 그러면서도 적자가 안 났는데 모병제하고 자꾸 예산 압박을 받아가지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240대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잠수함은 6척 모두가 실전에 참가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저기 탈이 나고 고장이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개선이 안 돼가지고요. 이 지경이라는 것이죠.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이놈의 나라도 풀어질 대로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